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9월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또 기다리고 가슴 조이는 날도 4, 5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김호중 가수의 재판은 1심 재판 중이면서 구속된 기간도 4개월이 넘었고 구속 연장도 두 차례나 이어졌었지요. 김호중 가수의 보석 신청은 병보석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병보석 하니까 저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그 심기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석에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필요적 보석에는 조건이 6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해당만 안 되면 보석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의 법률 체계이고, 임의적 보석이라는 것은 그 필요적 보석 그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판사나 또 해당 청구인이 신청했을 때 검토해서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임의적 보석에 해당되는 것 중 하나가 병보석입니다. 그래서 법률에는 병보석의 조건 이런 거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형훈 변호사님도 김호중 가수의 보석을 신청하기 위해서 청구 이유, 보석 허가 사유의 존재,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에 보석 허가를 신청했을 것입니다. 보나마나 거의 여기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적 조건에 해당되었다는 것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 아닙니다. 피고인에게는 죄중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도망할 염려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주거가 분명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나 사건 관련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소정의 필요적 보석 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 사유를 보석 허가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석을 허가를 청구합니다. 이렇게 이형훈 변호사님은 법원에 신청했을 것이다. 거의 대동소이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호중 가수는 병보석이 아닌 이 필요적 보석으로 신청해서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이죠. 또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려도 이것은 뭐랄까 지루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충분히 김호중 가수가 가지고 있는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김호중 가수가 가지고 있는 그 팩트를 제가 정리한 것을 올려놓아 보겠습니다. 김호중 가수는 범죄 전력이 전무합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또 거기까지 넘어 탄원서까지 피해자가 제출해 주었지요. 또 피해 정도가 경미합니다. 전치 2주 정도.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많이 끼친 그러한 것이 역력히 증거로 채택될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판사님도 아실 것이고요. 또 그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그의 재능을 앞으로도 펼칠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가수, 세계적인 아티스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꽤 많은 탄원서가 답지했습니다. 그리고 반성과 뉘우침이 충분해서 반성문을 성실하게 제출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혐의를 100%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도주 우려라든가 어떤 증거를 인멸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6가지의 그 필요적 조건에 김호중 가수는 하나도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김호중 가수의 보석 허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월 30일 결심 공판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심 공판 때 검사의 구형, 그 다음에 김호중 가수 측의 최종 진술이 있을 것이고 선고일이 지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보석 허가가 결정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김호중 가수의 이 재판과는 관련이 없는 소식이지만은 저에게는 또 이런 것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민주당의 지금 당대표가 이재명 씨입니다. 이재명 국회의원이면서 당대표시겠죠. 또 대통령 후보였었고, 이분도 9월 3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분은 몇 가지 그 범죄 혐의가 있는데 한국에서 날다긴다 하는 대통령 후보까지 한 민주당의 당대표도 검찰의 그 법률적인 잣대가 들쑥날쑥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이재명 이 당대표도 9월 30일 날 또 큰 사건이 재판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2가지의 지금 그 법을 위반한 것이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 어떤 것은 뭐 2년 이상 끌었던 것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와서, 위증교사 재판은 김호중 가수가 재판받는 그 같은 날에 9월 30일 날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선고가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날 이거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언론은 김호중 가수 쪽보다는 이재명 대표 쪽에 포커스가 더 맞춰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연예부 기자들은 또 김호중 가수에게 또 찰딱 달라붙어서 취재를 하겠지요.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것 또한 아주 지금 무서운 검찰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앞날이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렇게 검찰을 조금 녹록하게 보았던 것 같아요. 설마 했겠죠. 이재명 대표 쪽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검찰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검찰공화국이라는 것을 이분은 절실히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이 2가지 재판 중에서 벌써 검찰 구형이 2년이 떨어진 게 있거든요. 선거법 위반 그거. 그랬을 때는 이 검찰 구형이 2년이면은 적어도 벌금 100만 원은 그냥 쉽게 판사가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만 그 선고가 받으면은, 물론 1심이니까는 또 2심, 3심까지 가겠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정치적인 생명은 사라진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국민들도 좀 깨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호중 가수에 대해서도 가혹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하는 게 지금의 이 사법 시스템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참
뭐랄까,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저의 토를 달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사법적인 잣대가 봤을 때는 너무 가혹하다. 예. 막 긁어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저는 눈에 비치기 때문에, 뭐 자세한 거는 저보다도 더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시는 분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월 30일 날 이재명 대표가 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어준 가수와 같이 재판을 받는 그 장소에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러한 재판이 있다. 그러니까는 많은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당대표에게 쏠릴 것이다. 그나마 그래서 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캔사스 하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